안녕하세요. 세상의 모든 가슴 이야기를 전해드리는 수술 전제 세모가슴입니다. 후기를 보면은 막 트럭이 가슴을 밟고 지나가는 것처럼 막 아프다 이러는데 진짜 그렇게 아픈가요? 네, 아프죠. 아플 수 있죠. 대부분 가슴 성형 수술은 젊은 분들이 하잖아요. 젊은 분들이 하고 이 수술을 받기 전에 수술을 한 적이 거의 없는 분들이 많이 하세요. 이 수술이 처음인 경우가 제일 많죠. 생애 처음 수술인 경우, 전신마취 수술을 하는 경우가 처음인데 트럭이 밟고 지나간 것처럼 아프다. 트럭이 밟고 지나가면 죽죠. 트럭이 무서운 이야기 하지만 그만큼 아프다라는 이야기인데, 이제 가슴 성형 수술을 하고 통증이 오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통증 전문가가 누구일까요? 통증 전문가. 통증의학 오, 정답! 통증의학과 선생님이 마취과 전문이에요. 마취과가 원래 마취만 했었는데 마취 통증의학과에다가 통증을 붙이면서 대박이 났죠. 근데 제가 그 통증 전문가 선생님, 내가 가슴 성형 수술 해드린 적이 있어요. 진짜로. 본인이 통증 전문이니까 얼마나, 이제 마취 전문이고 통증 전문이시니까 얼마나 저한테 이제 걱정을 많이 하시겠어요. 근데 제가 통증 조절도 다 해드리고 마취도 다 해드렸거든요. 무난하게 가셨어요. 본인이 직접 마취하실 때하고 제가 마취할 때가 이제 마취 방법이 달랐거든요. 우리가 보통 수술을 하게 되면 대학병원 기준으로 수술을 하는 거예요. 대학병원에서는 이제 수술하는 사람 따로, 마취하는 사람 따로 이렇게 가는 경우가 많고, 꼭 그런 방법을 쓰지 않더라도 마취 방법에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전신 마취 할 때와 부분 마취 할 때 두 가지 방법의 차이가 있는 거죠. 부분 마취를 하면은 수술이 끝나도 통증이 없어요. 전신 마취를 하게 되면 마취가 끝나자마자 통증이 몰려옵니다. 트럭이 지나가는 것처럼 큰 통증이 몰려와요. 왜 그럴까요? 전신 마취의 마취 방법은 중추신경을 마비시키는 거예요. 뇌를 마취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근육도 같이 마비를 시키는 거예요. 뇌와 근육을 같이 마비를 시키기 때문에 통증을 줄이는 게 아니라 통증을 우리 뇌에서 못 느끼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수술을 할 때 칼로, 가위로, 기구로 몸을 다 잘라 놓잖아요. 칼빵 맞은 거죠. 칼빵. 제가 수술할 때 수술 기구로 한 100번 찌른다고 보셔야 돼요. 온몸을 수십 번, 수백 번을 찌르기 때문에 몸에 데미지가 쌓일 수밖에 없어요. 근데 부분 마취하고 전신 마취의 차이가 뭐냐면, 전신 마취는 이런 통증이 있지만 이거를 뇌에서 차단시키는 거예요. 못 느끼게, 중추신경. 수술이 끝나면 셔터를 이렇게 딱 껐다가 확 열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엄청난 통증이 몰려오는 거예요. 끝나면 아프니까 진통제를 세게 주는 거예요. 부분 마취를 하게 되면 곡소 마취약을 많이 희석해가지고 몸 넓게 수술하는 부위 전체에다가 이걸 뿌려줘요. 이거하고 똑같은 게 뭐냐면 치과에서 사용하는 마취약이에요. 치과 선생님이 여기다가 이제 치약, 아파요, 따끔합니다, 따끔하다, 이렇게 마취해 주잖아요, 치과에서. 그거 하면 조금 따끔하죠, 처음에. 그러다가 조금 있으면 어떻게 돼요? 입술이 마비거든요. 집에 가서 한번 찝어보자, 이렇게. 안 아파, 이러면서 막 이렇게. 치과에서 마취를 하면은 5시간에서 6시간 동안 마취가 되는 거예요. 똑같은 마취약을 가슴에다가 넣어주는 거죠. 그러니까 치과에서 이빨을 뽑아도 바로 통증이 오는 게 아니라 집에 갈 때 계속 안 아픈 거죠. 그러니까 부분 마취로 수술을 잘하는 선생님들 병원에서는 따로 수술 후에 통증 조절이 필요가 없어요. 전신 마취를 하는 병원에서는 통증 조절 장치, 무통 주사 이거 꼭 하셔야 되고, 그래서 저한테 수술 받으셨던 그 마취과 선생님도 제가 그렇게 해드리니까 생각보다 안 아프다고 그러시면서 친구분들을 모시고 오셨더라고요. 마취과니까 마취과 친구들이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통증 조절할 그 드림팀을 딱 꾸려 오셔가지고 어벤져스, 마취 어벤져스를 다 데려오셔가지고 하셨지만 본인의 능력을 발휘를 못하시고 제가 다 해결해드려서 통증 없이 가슴 성형 잘 해드렸습니다. 이게 가슴 수술할 때 아픈 이유가 보형물이 들어가서 아픈 거예요? 아니면 절개 부위를 잘라서 아픈 거예요? 둘 다죠. 둘 다예요. 보형물이 큰 게 들어가면 살이 늘어지니까 더 아프게 되고, 작은 게 들어가면 좀 덜 아프겠죠. 큰 게 들어가면 살을 째야 되는 범위가 더 넓어지잖아요. 많이 째야 되니까 아프고, 큰 게 들어가서 당겨서 아프고. 그러니까 큰 게 들어갈수록 통증이 더 심해진다 라고 생각을 하셔야죠. 그럼 마른 사람이 수술을 하면 더 아플 수 있나? 그렇다고 봐야죠. 마른 사람은 몸매만 말랐을까요? 가슴도 말랐겠죠. 그러니까 가슴에 살이 없겠죠. 더 많이 넣어야겠죠. 더 큰 게 들어가야겠죠. 더 많이 당겨야겠죠. 생각만 해도 힘들지 않나요? 가슴 수술을 통증 때문에 무서워서 망설이는 분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씀 있으실까요? 생각보다 안 아픕니다. 그리고 아픈 거는 본인 책임이에요. 너무 말랐는데 너무 큰 거 원하시고 그러면 안 돼요.
너무 말랐는데 너무 큰 거 원하고 안 아팠으면 좋겠고 안 돼. 한 가지만 하셔야 돼. 그런데 하면 좋아요. 엄청 좋더라고요. 저는 이렇게 너무 없는 분들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가슴 수술하고 나서 이제 통증 때문에 너무 걱정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많던데 통증은 병원마다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저희 환자들 같은 경우는 뭐 그렇게까지 통증을 많이 호소하시지는 않더라고요. 근데 다른 병원에서 수술하셨던 분들, 특히 전신마취 하셨던 분들이 끝나고 나서 너무 아팠다, 일주일 동안 꼼짝도 못했다, 이런 분들이 많기도 하고, 그런 거는 이제 절개 부위가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옛날에 겨드랑이로 절개하셨던 분들, 그런 분들이 통증이 많은 것 같고, 최근에 많이 사용되는 밑선 절개 같은 경우는 수술하고 나서 그렇게까지 통증이 심하지 않기 때문에 적절한 사이즈에 적절한 경력을 가지고 있는 좋은 병원에 가셔서 수술을 하시면 그렇게까지 통증을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으니까 병원에 가셔서 상담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모든 가슴 이야기를 전해드리는 수술천재 세무가슴이었습니다.